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핫한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우주항공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한 휴대전화 직접 연결 서비스 확대를 승인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우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직접적인 언급까지 내놨는데 우리 우주항공주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주가 우리가 지난주에 좀 일정을 먼저 바라봤었죠. 스페이스 X가 그래서 발사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였는데 네. 하지만 실패했죠. 그쵸. 네,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주들 일단 첫 번째 재료성이 분명히 스페이스 X 쪽에 있었는데 이걸 실패했으니까 네. 우려감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부터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앞으로 또 다음 9차 발사 계획이 또 한 달 이내에 또 빠르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은 지금 방산이나 아니면은 AI나 로봇이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주항공 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술 개발과 투자 쪽에 항상 시선과 자금이 쏠리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이 스페이스 X나 우주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성장의 기회가 너무나 많았지만 시기와 규제로 인해서 성장을 이루지 못했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실패한다고 해서 크게 우려감은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우주항공주는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종목들 대부분 방산주입니다. 그렇죠. 방산이죠. 네. 방산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뉴스 기점으로 좀 몇 가지 종목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휴대전화 서비스까지 이제 개통을 승인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테슬라의 이 스페이스 X 내지는 이 위성통신 서비스가 앞으로 다시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해당하면서 움직였었던 종목들 한 두 종목 정도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이 위성통신 서비스 내지는 이 스타링크와 관련된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KT입니다. KT인데 여기서 이 종목 KTIS 그리고 CS 보시면 됩니다. KT그룹주들이 특히나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었을 때 당시에 항상 움직였었던 종목이 KTIS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상반기 내에 또 이 현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차트 구간 내로서는 아직은 추세적인 이탈은 없고 바닥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인 추세 자리는 좀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단기 추세 자리 다시 살려놓은 다음에 돌파하는지 여부 자리가 중요한 만큼 반등 시도 먼저 노려보시고 접근하시자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우주항공주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방산주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겠습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겠죠. 네, 방산주면서 동시에 우주항공주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마이너스 3.8%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해야 하는 등락률인가요? 아니라는 점이죠. 추세 당장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강하게 지금 현재 5일선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간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 한국항공우주 추천드리고 계속 천국의 계단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한번 보실게요. 한국항공우주 지금 현재 수익률 46% 넘어가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더 넘어가야죠. 이제 8만 원 넘어갔습니다. 8만 1,000원이고 오늘 장만 하더라도 윗꼬리를 좀 달고 있지만 5% 넘는 상승률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빨간색 양봉 만들면서 올라가는 걸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죠. 항상 이렇게 물론 과열과 이격과 관련된 부분에 분명히 존재를 하면서 동시에 조정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강한 추세를 붙여준다는 거는 조정이 나와도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항공주, 우주항공주,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함께 따라붙는 종목인 만큼 이번 상승기에서 아직 방산주가 없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표 종목인 LIG 넥스윈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로템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 두 것을 고객사로 삼고 있는 기업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주 정말 기대가 되는데 한 가지 리뷰를 더 하고 갈게요. 저희 한화시스템도 들어갔었거든요. 2월 28일에 매수했던 한화시스템 목표가 38,000원은 달성했고요. 수익률도 25%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추가 전략 짚어주신다면요?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고가에서 매집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당장 스톱. 그래서 추가적인 추세 보면서 좀 대응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눌리면은 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눌리면 사고 팔고. 고가에 대한 우려감들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 시스템 아니면 하나 엔진, 하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등락률 자체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 마이너스 3.4%라고 하면은 하나 시스템은 지금 보시면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면은 이 하나 시스템 괜찮다. 이거는 4만 원도 간다. 2차 목표가를 그럼 4만 원 제시해 드리니까요. 당장에 4848 전략 지금 팔 때 아직 아닌 것 같다. 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4만 원까지 상방 한번 기대해 보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늘부터 부과되기 시작하는 중국 관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 부과에 중국이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0시 기준이니까 이미 부과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대두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농축산품에 이제부터 10에서 15% 정도 관세가 매겨지는데 관련 섹터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일단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미중과 관련돼서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일단 오늘 이렇게 좀 시세를 붙이는 게 오늘 장 초반에 미증시가 마이너스 1%로 시작했잖아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번에 캐나다에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면서 앞으로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우려감이 더 불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면서 관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을 받은 건데 미래생명자원 차트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네, 미래생명자원이 저희가 한 달 조금 넘었을 거예요. 한 달 조금 넘었을 거고 사료 관련주들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바닥권 내에서 아직 못 올라간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장 중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중에 일단 16%가량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실게요. 한일사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보시면은 한일사료는 오늘 장이 어떨까요? 1.9%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고 네. 사료주들 특히나 이 지금 보시면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얘네들이 더 올라가려면 제가 지난번 시간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유가가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놓고 있잖아요. 그럼 유가가 올라갑니까?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료성 붙었는데 수급 붙는다 하는 종목들만 좀 강세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미래생명자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수익 거두고 가시는 게 좋겠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관련한 대응 전략 약간 단기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관세 발표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적당한 시기에 만날 수도 있다라고 좀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에 한몫할까요?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좋은 반등 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관세 관련주들이 아니라 바닥권에 늘려 있는 성장주들 내지는 뭐 반도체와 같은 가격 조정이 많이 내려온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당시에도 2017, 18년도 때, 17년도 때 그렇게 시장을 많이 눌렀지만 결국에는 18년도 넘어서면서 지난 고가 넘어가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내려 빼는 거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는 이 하락 기간 속에서 언제나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회를 노려보는 장 대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 로봇주 놓치지 않고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생산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올뉴 아틀라스의 AI 학습 과정 영상을 소개한 건데요. 로봇주 현 시점 어떻게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로봇주에 대해서는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갔었고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때 결론이 그거였어요. 2월 말일까지만 보자. 네, 그랬더니 2월 말일 지나니까 빠르게 빠지죠. 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가격이 과열되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나 조선주들 보시면서 얘네는 안 비싸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간단히 보실 수 있는 PBR이나 아니면 PER, 아니면 PSR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대조를 해보시면은 네,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비쌉니다. 몇 배예요, 몇 배,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물론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하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고가권부터 떨어진 폭 자체를 보시면은
현재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졌다 보니까 매수 매력도가 올라오는 구간은 맞아요. 올라오는 구간은 맞는데 다시 로봇주 같은 종목들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 침체 같은 이슈가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채권금리와 연관 지으면서 바이오에 대한 연관성까지 노려를 봤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전거래일 기준으로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 평가를 내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 시도를 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장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채권금리 올라가고 반도체 그리고 이런 로봇주들 올라가는 모습, 지수와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 넘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양봉 전환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물론 투입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뉴스 있는 종목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일단 당장에 이제 상승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기간 조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당장의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시기에는 추세가 빠르게 이탈 나왔다는 점을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보시고 살아있는 종목을 보는 게 낫습니다. 클로봇 한번 보실게요. 클로봇이요. 네, 클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잖아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사실 끌어올리는 데는 부담이 제일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도 지금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예 20일 이평선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무너졌잖아요. 클로봇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성과 차트가 살아있는 쪽 위주군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게 맞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부터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더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간 조정을 받아줘야 됩니다.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여부 한번 보고 가시죠. 로봇이랑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속적입니다. 로봇,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조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이런 로봇주들 투자의 흐름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성 자체는 좋은 만큼 차트적으로만 좀 접근하시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평가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4월이 다가오고 3월 말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는 함께 분석하실 때 차트를 위주로 함께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우리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앞서도 예고를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우주항공 이야기할 때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LIG 넥스윈 그리고 현대로템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이 기업이 왜 아직 이렇게 못 갔지? 퍼스텍도 갔고 휴니드도 올라가고 이제 여타 소부장들도 가는데 자, 오늘 종목은요. 현재가 19,7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츠 테크놀로지가 어떤 기업이냐면은 방산 기업 중에서 특히나 PC 부품 있죠.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고부가치 내지는 고성능,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코츠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최근에 우리가 이제 K2 내지는 뭐 이제 캐나다 아니면 폴란드 여러 유럽과 북미향까지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방산주들의 수출 확대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 중에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K2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K2가 이제 9조 원 규모잖아요. 2차 수출 계약이.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수출 계약 당시에도 코츠 테크놀로지가 현대로템과 함께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고객사가 바로 LIG 넥스원인데 최근에 JP 모건에서 방산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간 신규 수주 19조 원 규모다. 방산주가 그러면은 지금 주도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해외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의 방산을 크게 눈여겨보는 데는 우리나라 방산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이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방산주 아직 못 간 종목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꼭 투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현재 지금 오늘 빠르게 20일 이평선 지지해주면서 아랫골이 달면서 마이너스 3%에서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구간까지 1차 목표가 설정드리겠습니다. 23,000원까지 목표가 설정드리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7,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꼭 하나 아직 덜 간 종목들이라도 이렇게 체크해보면 계좌에 많은 도움 되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주도주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코츠 테크놀로지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부터 시장 움직임,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